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만약 빌 게이츠가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베풀라고 해서 진짜 그러려고 한다면서 1,000불을 보내오면 2,000불을 돌려주겠다는 트윗을 올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트윗이 스캠 사기라고 말합니다. 빌 게이츠뿐만이 아닙니다. 트위터는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등 유명한 부자들의 계정을 이용해서 악의적인 활동을 저지른 해커들에 대해 내부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애플과 우버 같은 기업들도 해커들에게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위터는 조직적인 사회공학적 공격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발견했다며 공격자들이 트위터 내부 시스템과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타겟팅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수백 명의 유명 인사들의 계정을 통해 수백만의 팔로워들에게 마치 돈을 공짜로 나눠줄 것 같은 미끼를 던지는데요. 자선 프로젝트에 동참하면 비트코인을 2배로 만들어주겠다거나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의 2배로 되돌려주겠다는 식의 트윗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번 해킹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은 약 11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어제 시와 카운티 등 지방정부가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캠프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장하지만 의무화해서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식의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어제 내린 행정명령에는 각 시와 카운티에서 마스크 등 얼굴 가리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최근 사바나, 애틀란타, 어거스타 등 대형 도시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례들과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갈등이 깊어진 데 따른 것인데 AJC는 지방정부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KIB 엘라바마 주지사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엘라바마주 전체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비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가족이 아닌 타인과 6피트 이내 거리에 있을 경우 일반인에게 개방된 실내 공간이나 우버 등 교통서비스로 운영되는 차량에서 그리고 10명 이상 모이는 야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한편 월마트와 샘스클럽은 전국의 5천여 개 매장을 찾는 쇼핑객들에게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11년과 2012년산 엘란트라와 소나타, 그리고 2012년산 엑센트와 벨로스터 해치백 등 미국에서 판매한 27만 2천 대를 리콜했다고 A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 쪽 계기판에 전기 소켓이 과열돼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기를 주입하는데 에어 컴프레서가 소켓에 오랫동안 꽂혀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결함으로 총 9건의 화재가 보고됐는데 이 가운데 7건은 차량 구매 시 제공된 에어 컴프레서를 사용하던 중에 발생했고 나머지 2건은 수리센터에 에어 컴프레서를 사용하다 발생했다고 ABC 뉴스가 전했습니다. 이 결함과 관련해 발생한 부상자는 없습니다. 현대차는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주에게 오는 8월 말부터 리콜에 대한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애틀란타 한인사회 교회들이 계속해서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18일에는 두 교회가 마련한 행사가 눈길을 끄는데요. 먼저 애틀란타 중앙장로교회는 메트로 애틀란타 푸드 이니셔티브와 함께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웃 돕기 푸드 드라이브 행사를 가집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도라빌과 챔블리 일대의 라티노 이웃들, 특히 서류 미비자들에게 식료품 패키지를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2배로 많은 300가정에 600개의 푸드 패키지를 전달할 계획인데요. 이 행사를 위해 중앙교회는 $10,000의 기금을 라티노 단체인 라스 베치노스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슈가로프밀 쇼핑몰 뒤편에 위치한 섬기는 교회에서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방문하는 한인들에게 선착순 300명에 한해 물품을 전달하는데요. 쌀, 라면, 김 등의 식품 및 필수 물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싱글맘이 집을 팔겠다는 광고를 내면서 집 플러스 땅 플러스 와이프라고 광고하자 문의가 폭주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주인공은 1년 전 남편과 사별한 이후 방카블리 퉁주에서 4살짜리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30살 싱글맘 메타 칸줄입니다. 메타의 사진과 연락처는 SNS와 왓츠앱 메신저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실제로 연락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메타는 집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에는 답장을 하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연락은 무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만약 집을 산 사람이 결혼을 원하지 않으면 시골로 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 계획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35세 여성 마리나 발마세바가 전 남편과 함께 7살 때 입양해 지금은 20살의 성인이 된 블라디미르 샤비린과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발마세바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46만 2천 명이나 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녀는 전 남편과 2007년부터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던 당시 입양했던 양아들과 지난 11일 정식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들의 결혼이 비도덕적이라는 비판과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는 응원까지 찬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발마세바는 블라디미르의 형제 자매이자 전 남편 사이에 입양했던 아이 중 3명을 함께 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유럽연합 정상회의 등으로 몇 차례 일정을 바꾼 끝에 현지 시간 15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올해 42살인 프레데릭센 총리는 덴마크 남동부 맨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영화감독이자 사진작가인 55살의 보 탱베르와 결혼했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당초 지난해 여름 결혼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총선 때문에 1차 연기했고 이후 오는 18일을 결혼식 날로 정했지만 같은 날 코로나19 대응책 논의 등을 위한 EU 정상회의가 소집되면서 한 차례 더 계획을 받고 이번에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성공해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하고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과 정책 경쟁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고 당부하면서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며 역대 남북 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 남성이 신발을 벗어 던지며 항의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당장 국가원수 경호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란 지적입니다. 16일 오후 3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사람은 정창옥 씨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모멸감과 취업감을 느끼라고 던졌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라고 소리쳤습니다. 정 씨는 국회 방청석에서 연설 도중 신발을 던질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방청석 입장이 금지되자 국회 계단 근처에서 문 대통령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행죄로 체포한다며 정 씨를 경찰차에 태워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 중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했던 비자 발급 업무를 오는 20일부터 학생 및 교환 방문자를 위한 비자 등 일부 비이민 비자 발급 업무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적체로 신청자들의 발급 대기 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가 대유행 단계로 접어든 지난 3월 20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 국가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일상적인 비자 업무를 중단했는데요. 긴급한 치료 목적, 가족 장례식 참석 등 시급한 용무로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긴급 비자를 발급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H-1B와 그들의 배우자에 대한 H-4 비자, 주재원에게 주는 L-1 비자, 비농업 분야 임시 취업 근로자에 대한 H-2B 비자, 문화교류 비자인 J-1 신규 비자 발급을 연말까지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 전문가, 국방, 국가안보, 경제회복 등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한 이들은 예외를 뒀는데요. 이런 경우에만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취업 비자는 발급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2020년 7월 16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원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